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코너를 통해서 어닝 시즌의 대응 전략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을 했는데 이제 화요일장에 열리게 되면은 일단은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를 여러분들 보실 때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죠. 지난주에는 금융주의 실적 시즌이 좀 진행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IT 주식들의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 금융주도 그렇고요. IT 주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장 그동안 상승 랠리를 보였던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 섹터였다는 것이겠죠. 결국은 네. 현재 미국 시장 실적의 어떤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지만요.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올해 2014년 1분기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저가 매수 세력들이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결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현재 전세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가 철저하게 선진국 시장과 이머징 국가가 분리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그렇다면은 자, 선진국 시장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포함한 이머징 국가는 아직까지는 전반적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는 특별한 경제 지표나 연설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서 휴장이었죠. 화요일에는 YBM과 버라이즌,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AMD 등의 실적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은 유나이테크, 이베이, 넷플릭스, 모토로라, 목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맥도날드, 금요일은 P&G와 하니웰, 그리고 제력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인텔이 상반된 실적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 주도 IT 종목들의 극과 극의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통해서 그동안 PC 산업의 위축이 얼마나 이들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를 통해서 글로벌 소비의 흐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이번에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들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업들의 결국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지가 결국 이번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1월 초였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숫자는 그렇게 나왔지만 각 사업부별로의 숫자는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자, 이번에 어떤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해준다라면은 이번 삼성전자 내에서도 비록 모바일 부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반도체 섹터, 반도체 부분은 조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그 얘기는 좀 더 내려가서 코스닥 IT 기업들 역시도 내서도 철저하게 휴대폰 부품주는 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조금 양호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도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코스닥 중에서는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를 바라보던 그 시각 그대로 이제 국내 증시로도 들어가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좀 어떤 특이점을 오늘 골라 오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방송을 제가 다시 시작한 지가 한 2주가 지났는데요. 네. 2주 동안 거의 꾸준히 같은 시황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현재 부진한데 개인들이 느끼는,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리 시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저랑 비슷한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즉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중소형주는 상관이 없는데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최근의 시장 흐름 이쯤에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한 번 더 쑥 아래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하루에도 일중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여러분 어제 시장 보셨죠? 장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밑으로 지수가 밀리다가 중국에서 어떤 GDP 발표가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돌아서는 흐름도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수의 관점을 보시더라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언제나 한 박자 조금 늦춰서 잡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중소형주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빠른 템포의 매매가 먹히고 있는 구간이죠. 또한 낙폭과대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소형주들도 파트론과 덕산, 하이메탈 같은 이런 대표적인 낙폭과대 섹터인 IT 부품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기아차,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대형주 내에서도 낙폭과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이렇다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네. 철저하게 대형주는 소외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대형주 소외, 반대로 중소형주 랠리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신데요. 이 부분을 좀 자료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좌측이 현물이고요. 오른쪽이 선물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보는 시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선물에서는 보시다시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현재 변동성 따먹기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죠. 하지만 현물은 어떻습니까? 이 검은색 선이 주가지수인데요. 주가지수가 2040포인트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은 여전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움직이려면 두 가지죠. 주가가 싸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에서는 아직 고만고만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 즉 1940포인트 언저리에서도 아직까지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좀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급 동향인데요. 작년에 이 코스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자, 2012년에 이어서 2013년까지도 코스닥 부분에서요, 602억과 1조 8천억 정도 강하게 코스닥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자, 올 한 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 하나씩은 꼭 꼽아놓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좀 현재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서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죠.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하도 여러 주위에서 중소형주 얘기를 하니까 자,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막 긴 양봉들 달고 있으니까 좀 막 그렇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막 조바심 더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코스닥 지수와 ADR 지표를 같이 표현을 한 건데요. 보통 ADR 지수가 115 이상을 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네. 과열 국면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의 차트와 그리고 ADR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대형주는 이미 살짝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중형주도 따라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소형주는 꺾이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코스닥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형주가 꺾이고 있고 중형주도 조금씩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은 소형주도 당분간은 조금 언제든지 조정의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520포인트 언저리 지수 때보다는 조금 낮춰 잡아서요. 500에서 500포인트 언저리까지 현재 이 구간에서 좀 조정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들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좀 추세가 훼손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코스피를 피해서 피난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코스닥에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 들고 계신 분과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나눠서 좀 대응 전략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